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이 약간의 반등세가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불장으로 금방 갈 거다라는 생각은 전 안 해요. 예, 여기서 찔끔 올랐다가 또 찔끔 내렸다가 이런 거를 수차례 이제 기간을 두고 반복을 하겠죠. 그러면서 대중들 멘탈을 흔들겠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98%의 사람들은 난 아니다. 나는 2% 안에 들어가서 나는 수백억 원을 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숫자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고 폭락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면 결국에는 이 98%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세를 자주 보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2016년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끝까지 100% 홀딩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100% 홀딩 하지 못했어요. 제가 만약에 100% 홀딩을 했다면, 100% 만약에 홀딩을 했다면, 지금 아마 어마어마한 수백억 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아마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유튜브는 하겠지만, 예, 유튜브는 왜냐면, 왜 이거를 왜 하냐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어떤 누군가가 일을 관두고 넷플릭스를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게임을 24시간 계속 한다. 아니면 코로나가 없었을 때 해외여행을 계속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계속 재밌을까요? 노동이 있은 후에 노동이 있고 잠시의 휴식이 있을 때 그 휴식이라는 게 꿀 같은 어떤 그런 시간이 오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계속 놀잖아요? 이게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계속 본인만의 시간을 계속 갖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보통 뭔가 일거리를 찾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돈을 어느 정도 버시고 본인들만의 개인적인 시간이 생기시면 노동에서 이제 탈출하시면 한 2달 정도 노시고 한 2년 정도 노시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뭔가 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소일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분명히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저도 2018년, 19년을 지나면서 이때 만약에 제가 포기했다면,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한 스타일이거든요. 원래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요. 근데 저는 코인 투자하면서 인내라는 걸 배웠어요. 제 성격이 이 구간을 지나면서 되게 사람이 침착해졌어요. 세상에 대해서 관조하는 법도 배웠고. 근데 요즘 들어서 코인데스크가 됐건 아니면 어떤 국내 미디어사들도 비트코인 장기 횡보에 들어갔다, 하락장에 들어갔다, 시즌 종료다, 2018년 이후 가장 긴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만 보면 누가 과연 투자를 할까요? 희망회로가 아무것도 돌릴 수가 없는데. 근데 이런 구간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이 오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포기하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똑같은 사람이고 오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내일도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저는 항상 일관성을 되게 중요시 하는 사람이라서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전 세계가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트리거가 되는 게 한국의 상황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캐나다는 국경을 넘는 트럭 운전사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라는 압력에 저항했다. 그러니까 캐나다 국가에서 이 트럭 운전사들한테 이 백신 패스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것까지 올려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통과를 안 시켜준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전면 시행되는 게 1월 9일 날짜 이제 발표됐는데 1월 15일 날부터 이게 전면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에 이것도 사실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코비드 백신 패스를 만들면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통제를 시키는 거죠.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인프라망이 다 회복이 안 됐던 거고 지금까지도. 근데 여기 보면은 싸움의 일환으로 토요일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트럭 운전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 사례를 보면 유럽의 모든 국가도 아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빠르게 확산된 오미크론 변종이 이 정책을 고수하려는 정부의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이거를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실내가 되는 게 나오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기존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니아에서 과일과 채소를 트럭으로 가져오는 비용이 2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빠르기 때문에 화물 문제에 민감합니다. 예, 어쨌건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11월 캐나다의 주요 인플레이션율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르면 4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하고 똑같이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통화가 많이 풀려서 올라갔다라기보다 사실 오미크론이 주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에서도 다른 얘기를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미크론, 코비드 19라는 그 어떤 그거를 목표를 잡고 이게 회복되면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향후에 결정할 거다라는 얘기를 말미에는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뒀다는 거를 항상 예의 주시해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이 미디어만 보시고 모든 것을 다 그냥 한국만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캐나다 사례도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부터 자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미접종자 이용 어려워.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백화점 매출은 어떻게 되고 대형마트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커머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여기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건 이것도 다 뭐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겠죠. 제가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심리 상황인데 2021년 1월 11일에 비트코인 4만 달러일 때 요랬다. 심리적 어떤 그런 게 지금 이때는 사람들이 엄청 희망회로를 돌렸었어요. 2011년 1월 11일 날 지금 현재 2022년 1월 8일 날 지금 어때요? 공포예요. 극단적 공포 상황이에요. 익스트림 피어.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자 이때는 4만 달러인데 극단적 희망회로, 이때는 극단적 공포회로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숫자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어쨌건 꾸역꾸역 올라왔다 내려온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심리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어쨌건 꾸역꾸역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갔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체인링크가 약간의 상승세가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트위터에서 이제 차티스들도 보통 보면 뭔가 특정 코인이 올라가면 막 이렇게 얘기를 립을 되게 많이 해요. 립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체인링크를 립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체인링크는 뭐 아시겠지만 오라클 플랫폼의 대표적인 코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자 끝이 체인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사도 체인링크, 오라클 기술에 관해서 엄청나게 서포팅을 이미 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고, 오늘 새벽에 나온 걸로는 어떤 특정 문서가 시티뱅크에서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체인링크를 더 조금 띄워주는 어떤 그런 문서가 나왔더라고요. 시티뱅크. 그래서 체인링크도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금 현재 가격에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일정 구간이 지나면 분명 솔라나 같은 그런 상승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코인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뭐 그게 뭐 이게 뭐 어저께도 어떤 댓글을 봤는데 구시대적인 뭐 코인들이다. 다 이제 한물 강코인들이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뭐 김치 코인이 예를 들어서 급등을 한다. 그러면 돈 벌어주는 코인이니까 그 코인이 좋은 코인이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김치 코인 추천해달라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스캔 코인, 김치 코인 이런 거 투자했다가 된 맛을 예전에 많이 봐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잃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판단 끝으로 내린 거는 그래도 그나마 큰 기관들이 믿고 투자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를 깔아놓은 코인에 추천하는 게 어떨까.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 위주로
자금이 많이 몰려 있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들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짝 그리고 많아봐야 1000만 원 안짝에 있으신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정지향형이라서 저도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저는 이 위주로 그냥 포트 구성을 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쨌건 저는 ETF 비트코인 그러니까 현물 ETF가 아직 승인 안 났지만 ETF가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 ETF가 나온다는 보장이 어딨냐. ETF 그렇게 또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ETF가 나왔을 때쯤이면 이미 지금 가격은 아닐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현물 ETF가 나왔을 때쯤이면 지금 가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 고점에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38%다. 바이낸스 BNB는 마이너스 39%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테라 루나도 뭐 마이너스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1년 동안 올라간 게 상승률로 따졌을 때 거의 탑급이니까 뭐 이만큼 떨어졌다고 그래도 뭐 이미 초기 투자하셨던 뭐 500원이나 500원 이내에 사셨던 분들이야 뭐 많은 수익을 이미 거뒀죠.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2%, 아발란체가 마이너스 47%. 근데 비트코인 떨어진 거 대비해서 알트코인이 떨어진 게 사실 미비해요. 도지코인 빼고는 예전 같으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2% 빠졌으면 루나는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90% 가까이 빠져야 정상일 거야 아마. XRP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제일 많이 빠진 게 도지코인이 마이너스 81%네요. 저는 도지코인 나쁘지 않다라 생각하거든요. 아마 AMC 영화체인인가 거기서도 도지코인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얘기했잖아요. 시바이누랑 같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북미에서 아마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결제해서 쓰여질 게 향후에 도지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코인들. 오히려 비트코인 이런 거보다는. 그리고 베리실버트가 어저께 제가 영상 막 자료 서머리 하던 중에 트위터가 딱 뜨면 여기 딱 나와요. 근데 그때가 딱 4만 1000달러가 깨졌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베리실버트가 이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의 그 마지막 구매할 때가 아닐까. 구매할 때를 찾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요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4만 1000달러 밑에가 마지막 파이널 매수 지점일지 그거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상에서 나쁘지 않게 그때 타이밍에 베리실버트가 날리지 않았을까 이 트윗을.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이 이제 해외분 같은데 지캐시에 관해서 홀딩하는 거 괜찮냐 아직까지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지캐시에 관해서. 그리고 나서 85밀리언 맞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85밀리언만큼 지캐시 매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이더리움 2.0이 기약돼 있는 건 맞잖아요. 연기가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 2.0이 구현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확장성에 이제 기여를 해주는 거에 대표적인 게 제가 파일코인이랑 지캐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캐시도 헤일론가? 아크 헤일론가? 그 프로젝트가 원래는 1월 달에 하기로 돼 있는 건데 이게 4월 15일 날인가 아마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에 관해서도 원래 작년 말에 구현하기로 원래 약속돼 있었는데 그게 미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메커니즘적으로 다 이렇게 코인이 호재 발표도 분명히 어느 시기를 두고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만 너무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돌아가는 일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숫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건 헤일로 아크에 관한 프로젝트도 시작하는 거를 4월 언제로 미뤘다는 얘기가 이미 공식적으로 작년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도 호재 발표를 왜 안 하냐 자꾸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호라이젠 팀에서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줄 정도로 어떤 구체적인 기한을 두고 호재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호재 발표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호라이젠 팀에서 물론 분명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의 맥락에서 어디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게임사랑 뭐 파트너십 관계가 있을 건데 향후에 발표가 있을 거다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망감을 안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어쨌건 저는 지키시와 호라이젠 저도 이제 뭐 아직까지 강력하게 지금 홀딩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여기 보면은 뭐 중국 서부 쪽에서 진도 6.9짜리 지진이 생겼다. 그래서 뭐 9명이 사망한 게 아니라 부상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불안감을 가중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목숨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아마 점점 더 할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그래서 코인 투자해서 돈 벌고 돈 벌고 그런 것도 좋은데 사람 하여튼 그래요. 건강이 중요하고 사람 목숨이 중요하고 앞으로 지진이 아마 패러다임에 아마 향후 5년이나 10년 안에 하나의 아마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사도 잘 가야 되고 저 이제 그렇게 지역 설정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경 이코노미랑 뭐 이코노미스트지랑 뭐 포브스지 아니면 뉴스위크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뭐 사라진 것 같은데 제가 이 주간지나 월간지를 좀 보는데 뉴스위크지는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매경이나 아니면 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걸 보면은 요즘 들어서는 코인에 관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코인 전문 잡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화된 얘기예요. 예. 이거는 경제에 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주간지잖아요. 주간지, 월간지가 아니라. 포브스 같은 경우 뭐 월간지, 타임지도 뭐 월간지 뭐 이러긴 한데 어쨌건 주간지나 월간지에 이런 얘기 코인의 가상자산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흐름의 맥락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산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의 입장을 분명히 설 거란 얘기예요. 주식시장과 어느 순간 동등한 자리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리플에서 뭐 요즘에 뭐 뚜렷한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리플은 깨끗하고 번영하며 안전한 저탄소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2030년까지 탄소 순 제로에 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30년까지 탄소 순 제로에 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리플이 끝판 최종까지 가면은 아마 비트도 제끼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시세가 비트를 제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리플 코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마 어마어마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리플 코인을 내가 싸게 사서 어느 순간 뭐 익절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걸로 장땡이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가진 거 중에 20%만 익절을 할 거고 나머지 80%는 그냥 영원히 그냥 내비둘 거거든요. 어떻게 되나 두고 보려고. 지금 소송이 길어지는 것도 재밌고 제 눈에 보기엔 재밌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고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코인 투자하면서 이런 코인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게 더 흥미를 당기고 구미를 당기고 그래서 많은 비하인드의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비하인드에 진짜 실제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쨌건 결론은 분명히 날 겁니다. 그리고 오건영 이분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그런 말씀을 요즘에 이제 미디어에 나와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이제 금융 천재라는 얘기가 수식어가 붙어 있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향성의 얘기를 하는데 이분 얘기를 이제 저도 했죠. 제가 그렇다고 뭐 이분 얘기를 보고 한 건 아니고 저도 뭐 매경 이코노미나 아니면 뭐 경제 주간지나 월간지 뭐 복잡 다단한 뭐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정리해서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꺼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분이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다시 꺼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미국이 60년대 연준에서 아무런 액션 없이 방관하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연준은 그때 일을 자양분 삼아 준비 태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넉넉히 보지 않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막상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금리 인상 폭탄을 터뜨리는 건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여파를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분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왜 이게 문제냐면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근데 현재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에 관해서 여론이 썩 좋지 않죠. 그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에 관해서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강행을 하면 다시 미국 경제를 세우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또다시 돈을 아마 풀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란 얘기라고 또 금리 인하라는 얘기를 금방 꺼낼 거라고 얘기하는데 금리 기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고 액션이 취해지면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마 심사숙고를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멘트는 날렸지만. 네.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 인상했다가 금리 인하할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금리 인상이란 얘기를 한번 꺼내면 금리 인상 기조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1년이고 2년이고. 단 퍼센테이지를 아주 야금야금으로 변해서 올리겠죠. 지금처럼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힘든 시기에 더더욱 명분도 없고 원망만 살 일이라서 금리 동결로 조금 더 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승부수를 던질 타임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뭐 이 댓글 써주신 분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다. 금리 인상에서 인플레를 꺾어야 된다. 자산시장은 3년간의 하락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중대한 결정은 항상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 뭐 항상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나중에 뭐 엄한 사람들 잡지 말고 자 어쨌건 지금도 뭐 뚜렷한 방향성이 안 나온 뭐 지금 현재 기점이라서 힘드신 구간인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인내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마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